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술사 합격 답안 어떻게 쓰니?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시공 기술사 10점 답안을 예시로 오늘은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제 출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되는 거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들 잘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는 답이 있는 것이 있고 답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답이 있는 것은 기준, 법령, 뭐 계산 문제가 있고, 답이 없는 것은 뭐 땡땡 고려사항 같은 거, 뭐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딸랑 뭐 콘크리트 이렇게 뭐 땡땡 콘크리트에 써라, 이런 것들이 답이 없죠. 뭘 어떻게 적느냐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선택하실 때 첫 번째로 우선 해야 될 게 뭐냐면, 답이 있는 거 위주로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것들은 이제 내가 차별화할 수 있을 거, 특성화 가능성이 있는 것들 위주로 하십니다. 어, 그래야 점수가 보다 유리한 점수, 고득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답안 소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은 10점을 기준으로 작성해 봤습니다. 10분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10분인데,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려할 사항 본다면 8분 이내에 끊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과 쓰는 거는 차원이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쓰는 차원은 또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8분 안에 쓰려면 기술사 답안에서 뭐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그 한 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면 됩니다. 제가 뒤에 예시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문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땡땡 기술사임을 인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건축 시공 기술사다 하면 시공에 집중하셔야 되고, 뭐 설계 기술사 하면 설계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엔지니어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국문학자 아닙니다. 예술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림하고 글씨체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퀄리티는 나와야 되지만, 내가 그림 진짜 더 이쁘게 그려야 된다, 글씨 더 이쁘게 써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엔지니어라는 거에 대해, 이 엔지니어, 우리나라에 필요한 엔지니어를 뽑는다, 그 가능성과 실력을 입증하는 엔지니어를 뽑는다 라는 데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예시를 들여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붕층 방수 공사 시 고려사항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답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어떤 면에서 고려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답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나 문제를 잘 보면 그 출제자의 의도를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붕층이라는 게 나왔고 방수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왜 많이 나왔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누수에 대한 하자가 많습니다. 또 누수는 심각하죠. 근데도 왜 자꾸 이게 수정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냐. 네가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로서 한번 대안을 한번 해봐라 라는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차별화 특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첫 번째 지붕층 개념에 있습니다. 지붕층이라는 것은 구조물 최상부로서 외부에 노출된 층을 얘기하죠. 근데 보통 이제 생각하면 여기 지상 구조물이 있으면 이 최상부 층, 이것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 구조물이 있죠. 지하 구조물에 이 최상부의 층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 구조물의 이 최상부의 지붕층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외기에 노출되어 있죠. 외기.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외기 열부하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풍화중, 적설하중, 지진하중 등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옥상에 보면 조경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옥상에 구조물이 있고 파라펫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외기에 비노출되어 있죠. 어, 그런 특성이 있고 대부분 주차장 쪽에 보면 면적이 넓습니다. 면적이 넓어서 시공 이음이 생기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유지 보수가 곤란합니다. 매립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하에 있다 보니까 토합하고 수압을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또 여기 상부에 있는 구조물, 옥상 구조물 조경이라든지 또 공사 중 차량 이런 거에 따라서 균열 등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죠. 여기서 벌써 차별화를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념이 있는 대응책에 대해서 제가 쓰라 그런 관점으로 자꾸 기술사는 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채점자를 설득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공기술사이기 때문에 이 시공 문제에 집중해야 되죠. 제가 답안지 쓴 것도 보면 시공에 대해서 더 많은 그 분량을 할애를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제가 진짜 답안지 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공 이전에 설계적인 것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큰 구조물, 큰 건축물 공사비가 큰 거조차도 지붕층 단면 상세도가 좀 형식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방 조건도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형식적이라 가지고 뭐 다른 건물에 있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작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 단면 상세도 시방 조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시공업자의 시공 경험이 굉장히 이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단면 상세도 시방 조건조차도 없으니까 시공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경험에 의해서 방수 시공하는 게 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또 시공 문제입니다. 골조적인 문제, 루프 드레인 문제, 방수 공법 문제, 마감 문제. 이 지금 시공 기술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공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논해서 풀어주셔야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시공 문제, 왜 자꾸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공 문제가 많이 발생되냐? 그 근본 원인은 여러분 잘 아시겠다시피 준공의 시간을 쫓깁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가 있죠. 결국은 시간하고 돈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이죠.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유지관리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립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더라도 이거를 보수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철판으로 되어 있으면, 천장이 철판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주입해서 어떤 누수를 하자를 보기 어렵죠. 그래서 탈형 데크라든지 이런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명이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수명 공법을 좀 써야 된다는 거, 이게 좀 저는 고려사항에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 제가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려고 제가 진짜 해봤더니 6분에서 7분 공부한 지 꽤 됐죠. 6분에 7분 정도 걸립니다. 글씨체 어때요? 뭐 잘 적은 것 같습니까? 알아보면 됩니다. 아마 이 정도면 제가 쓴 글씨 중에 좀 보통 정도 글씨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잘 쓰진 않았습니다. 그림 어때요? 자대고 안 그렸죠? 자대고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엔지니어의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문제를 간단하게 써주시고
그러니까 지붕층, 방수공사, 고려사항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적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답 적으시고 1번 개요. 이거 저는 보통 1번은 개요라고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1번에 지붕층이라는 개념을 한번 저기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구조물 최상부라는 거. 그래서 외부에 노출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죠. 강수라든지 태풍, 태양열에 의한 열부와 그 다음에 눈에 의한 적설, 바람에 의한 풍, 그 다음에 지진하죠. 그 다음에 옥상 조경이라든지 또 지하 주차장인 경우에 상부에 있는 흙에 있는 토합이라든지 또 지하수라든지 여러 가지 수압의 영향, 그 다음에 그런 하중에 의해서 공법과 재료를 선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개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에 본격적인 이 질문에 대한 거를 여기다 적어줍니다. 그래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줍니다. 이거는 지상 구조물 지붕층이라고 해서 외기 노출되어 있는다. 외기 열부와 풍, 적설, 지진, 옥상 조경, 파라페트를 고려 사항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하 구조물의 지붕층인 경우에 외기 노출, 비노출, 면적이 넓다, 시공 이응 고려해야 된다, 위주 보수가 곤란하다, 지하 토합, 상부하 중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설계적인 거에서는 지붕층 단면 산수 시방 조건, 드레인 위치, 수, 그다음에 구배는 이렇게 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배라는 것도 숫자를 제가 안다 그러면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정성적인 것보다는 정량적인 것이 더 신뢰성이 가죠. 아시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초보 기술사 준비하신 분들은 보통 쉬는 시간에 답을 쓴 다음에 이걸 많이 후회하더라고요. 아, 내가 100분의 1인데 1000분의 1로 잘못 적었다. 이걸 후회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걸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계적인 부분을 내가 못 적었다. 내가 유지관리적인 부분 못 적었구나. 내가 지상 구조물만 적었지. 지하 구조물 못 적었구나. 이런 걸 후회하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시공 부분에는 골조가 있습니다. 외력이 있죠. 지진, 태풍, 하중에 대한 변이가 있고 건조, 수축, 기초, 부등, 치마, 그 다음에 시공, 이음, 하중, 상부 하중, 차량 조경에 의해서 균열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루프 드레인이죠. 지붕 드레인, 구배, 수량, 위치, 모서리 처리, 마감 공부, 마감 재료 고려 사항이 되고, 방수 공법은 방수층의 이음부, 접착부, 기온, 하중, 수명, 유지관리, 방수 재료. 그다음에 마감에는 구배, 보호층 두께, 신축 줄눈, 실링, 마감 재료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다음에 유지관리에서도 유지 보수하고 장수명 공법 얘기를 해주고, 시간이 좀 더 된다면 대책을 해서 한 줄 정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래싱이라든지 물 끊기 홈, 구배 철저, 재물 미장, 딜레이 조인트, 이중 드레인. 혹시 이 단어 중에 뭐 플래싱 모르시면 한번 치시면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이중 드레인 잘 모르시면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딜레이 조인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줄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아마 합격 점수 이상은 반드시 됩니다. 요거 참고하셔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책에서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는 아마 잘된 책들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얘기하고 아마 요 정도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지상 구조물. 근데 저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이거 적어야 되겠구나. 이거 적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지하 구조물 요거 적어야 되겠구나. 이게 차별화 요소가 되겠죠. 자, 오늘 기숙사 10점 답안 예시를 했습니다. 자, 문제 출제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 선택은 답이 없는 것보다는 답이 있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답이 없는 것 중에서는 차별화, 특성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런 문제를 먼저 선택을 하셔라 라는 얘기고요. 답안 서술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쁘고 눈에 싹 띄고 하는 건 다음 문제입니다. 8분 이내에 그 공학적인 거, 기술적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한 면을 기준, 10점짜리는 한 면을 기준으로 하고 물어보는 문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물어보는 문제. 예를 들면 지분층 방수공사인데 방수공사에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핵심은 지붕층이죠. 핵심은 지붕층에 대한 방수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어보는 문제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공 기술사죠. 그러면 시공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설계 문제 계속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도 한 줄만 딱 간단하게 했지. 설계 기술사면 설계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엔지니어입니다. 관점은 엔지니어. 우리나라 지금 실제로 필요한 실력 있는 가능성 있는 엔지니어를 지금 뽑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시고 선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문학자 아닙니다. 예술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답안을 적으시면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고 이렇게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준비하시는 기술사가 있죠? 제가 기술사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 손을 뻗어 도움을 주는 리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